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8월 8일입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폭우랑 태풍의 위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자분들도 발전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들은 만에 하나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나 폭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폭우가 100mm 이상, 150mm 이상 떨어지면 사실 답이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발전소를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겠지만 배수로를 정비한다던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매매 들어오실 때 검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매매 중개거래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판매할 수 없는 발전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그렇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없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정도 가격이 내려오면 리스크를 공개를 하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공개를 하면 매매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꺼내서 확인하고 제어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분양발전소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염려스러운 분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척 중개하고 빠지는 업체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2023년도 태양광 사업화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료를 준비한 게 2, 3월이고요. 교육을 시작한 게 현장 교육을 시작한 게 6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달에는 경기도와 전북 쪽 교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확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 말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좀 조심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도 정답일 리가 없어요.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것만이 옳은 길이다, 이대로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책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돌다리도 두부들겨보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쯤 조심스럽게 파악해보는 게 좋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겨우 고작 우리가 할 얘기들이죠. 그리고 정책이 변화가 되면 정책 변화의 문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정책 보도자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게 엠버가 걸려서 7월 31일 날 배포를 하고 8월 1일 조간부터 기사화 된 겁니다. 그래서 뭐 FIT가 어떻게 될 것이다, 태양광 산업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걸 기준으로 나왔는데 사실 정책이 변경될 땐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변경될 것인가, 그것에 따른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책이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추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사실은 빈번히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그런 산업 안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태양광 사업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문구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허가 건수가 폭등하였고,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사실 지연시켰던 걸 사례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허가를 받았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늦어진다던가, 개발행위 허가를 인허가랑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한전 개통 연계가 안 돼서 설비를 할 수 없는 데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분산형 전원을 이루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은 무시되고,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이런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규제가 점점 더 많아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재무 안전성,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자기 자본 비율 인허가 들어갈 당시에 10%만 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 증빙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대출 확인서를 넣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자본 비율을 요구를 하는 데들이 많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최소 납입금 기준을 신설해서 납입금을 1%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다른 보증보험이 들어오려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준비기간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태양광 연료정지는 2년으로 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행위 허가를 언제까지 받을 것인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자가 사업 지원에 대한 합리적 사유를 제시할 시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거죠. 한정 개통연계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개통연계를 해야 되는데 개통연계가 안 되고 계속 기다리는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연장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공고문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다. 다만 정책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다. 그리고 주민 사용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민 수용성을 1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 민원이 나오면 할 수 없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업 정책 위반자들의 목적이 명확하다 보니 지금은 사실은 산업을 이루기도 어렵고 신규 사업이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지자체 조례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지를 하겠다, 완화를 하겠다라고 메아리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화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산지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산지 허가는 지금은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 일시 사용 승낙으로 가더라도 개발행위가 안 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너스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도 사실 뾰족한 수가 나올 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위 사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공급인증서 발급 거래 시장에 관한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동안 이야기했던 FIT가 없어지는 내용을 문서화한 내용입니다. 제가 교육대 가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적용받는 정책은 모두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화되어 있는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그 문구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 문구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어디가 있는지, 이 법령의 허점이 어디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선 모두 문구와 법령을 뒤져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카페에 가시면 원문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이 나왔고, 일부 개정 사유로는 2018년 5월 한시 운영되었던 방침으로 도입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제도와 관련하여 그간의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대로 동 제도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RPS 규칙을 개정합니다. 지금 RPS 규칙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것들이 많죠. 가중치 부분도 손대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반기처럼 탄소인증제를 적용을 해서 입찰이 진행이 되면 중국산 무등급 제품들을 아주 저가에 산 사업자들이 국산 1등급 제품을 비싸게 산 사업자들보다 훨씬 큰 수익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교육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FIT 사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산형 전원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해 남쪽 지방, 울산 쪽에 울진, 이쪽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모여 있고, 서해에 대규모 화력 발전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비되기 위해서 송전선로를 타고 올라오는 비용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가 되는 곳에서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는 전원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 위한 사업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건 남아도는 지붕들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가더라도
올라오는 송전선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가 분산형 전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FIT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정책이 없어진다면 보완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생겨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개정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요, 그냥 소형 태양광 FIT 정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없애는 것 이외에 아무런 보완 대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입찰 시장에 가서 아니면 현물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라는 겁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주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없고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들이 조금 더 유리한 사업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보완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정책을 제가 면밀하게 바라보고 관련된 문구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에 대한 배려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나오면서 어떤 다른 길들을 열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입안을 하고 운영을 하는 사업자들이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보완이 있었던 건 그것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어떻게 산업이 움직일 건지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렵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산업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많은 사업자들이 수요를 창출해서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정책 변경안이 나오는 거거나 보도자료를 뿌리는 거나 아니면 정책 변경에 대한 공문이 입법안이 나오는 것들도 다들 안 할 거예요. 규제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나빠요. 너희들 잘못했잖아. 라는 것들 말고는 계획이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자력발전소나 소규모 원자력발전소 같은 것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언젠가 지금처럼 축소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튀는 경우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울한 소식만 계속 전하게 됐습니다. 안 좋은 내용들도 너무 많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촬영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많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